안녕하세요. 하마터면 이런 것도 모르고 살 뻔했다. 저자 이동신입니다. 제가 그 보험 메일에 보험 칼럼도 쓰고 있는데 가장 인기 있었던 게 킥보드 사고와 보상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킥보드를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은 강남이나 마포 쪽에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킥보드 타고 출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양복 입고 이렇게 가시고 여자분들은 이렇게 구두에다가 스커트 입고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고만 안 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비해 가지고 혁신적인 개인 이동 수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고가 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때 제가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기사분이 킥보드를 타고 오시더라고요, 밤에. 그래서 우리 이거 밤에 이거 위험할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운전자 사이에 킥라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킥보드가 고라니처럼 탁 튀어나온다 그래가지고 운전자분들이 그렇게 신조어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고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란이라고 있죠. 자전거가 고라니처럼 툭 튀어나온다 그래가지고 자란이 신조어가 생겼으니까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한국소비자원 통계 자료를 보면은 2015년도부터 꾸준히 이렇게 증가해가지고 2018년도에는 233건이 났습니다. 소비자원에 신고된 것만 그렇고 아마 신고 안 된 것도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지난 4년간에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 접수된 게 총 528건입니다. 원인을 보면은 좀 재밌습니다. 불량 및 고장이 50%, 파손이 21%, 화재가 4.2%, 운전 미수 34.4%. 자동차 사고는 운전 미수와 화재가 전부인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불량 및 고장 파손이 엄청납니다. 내가 잘못 안 하더라도 제품 하자에 의해서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거든요. 사고 나면 보통은 이제 안전장치가 없이 운행을 하는데 많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킥보드 사실 때 잘 알아보시고 잘 사셔야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전동 킥보드는 대부분 중국산이고 가격도 20만 원대부터 300만 원, 4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일전에 어떤 분이 이제 질문하셨는데 블로그에서 30만 원짜리 킥보드를 구입해가지고 한 120km 탔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가 접히면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그 회사에다가 보상을 요구하니까 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제품에 하자가 없다, 당신이 운전을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받아가지고 보상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업체들이 다 중소업체고 다친 것까지는 아마 신경을 잘 못 써줄 거예요. 그래서 구입하실 때 유의해야 되는데 한국소비자원에서 권장한 모델이 있습니다. KC 마크와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안전기준 최고 속도 25km 이하인지 확인하고 이렇게 사라. 그 다음에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봐라, 이렇게 가이드를 했습니다. 구입하시려는 분은 요 구정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킥보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소유 킥보드가 있고 그 다음에 공유 서비스 킥보드가 지금 보험 미가입이 77%가 된다고 하니까 5대 중에 4대는 보험을 가입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킥보드가 이제 공유 서비스 같은 경우는 가입이 돼 있다 하더라도 한도가 문제가 되거든요. 한도가 이렇게 충분해야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작게 가입만 돼 있으면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시기 전에 어떤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공유 킥보드를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빌리티 업체 이용 요금을 한번 알아봤거든요. 보니까 처음 탔을 때 첫 5분이 기본 요금 1,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당 100원씩 10분당 1,000원씩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30분 동안 킥보드 탔다 그러면은 요금이 총 3,500원입니다. 그렇게 싼 것 같진 않아요. 또 그렇다고 이렇게 요금 아끼려고 급하게 운행하다 보면은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킥보드를 이제 많이 다친 이유가 1차적으로는 킥보드하고 차고 부딪힐 때 충격을 받겠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넘어지면서 머리가 아스팔트에 닿으면은 뇌손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킥보드 타실 때 헬멧을 쓰시고 타셔야 그나마 좀 안전 지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험도 지금 독일이나 일본 등에서는 일반 차하고 비슷하게 보험가입 의무화되어 가지고 가입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보험이 좀 미가입되어 있는 게 다수니까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전동 킥보드 법적 지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되어 가지고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6세 미만은 이제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니까 킥보드를 탈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무면허 운전했을 때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를 받게 되고, 인명 보호 장구가 없으면은 과태료 2만 원을 물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동 킥보드 보험 처리 여부거든요. 사고 내신 분이 간간히 그럼 내가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등기에 그걸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전동 킥보드는 처리 안 됩니다. 그런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약관에 보면은 원동기 장치를 당근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반 킥보드야 이제 요걸 되겠지만은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을 처리할 수 없고 별도의 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킥보드 보험은 제가 알기로는 안 나왔고 이제 공유 서비스만 이렇게 가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는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 본인이 가입해 있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로 이렇게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뭐 이걸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피해자한테 보상해주고 가해자한테 또 구상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이제 보호를 못 받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운전자 보험 주기에도 이런 특약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 중 교통상해로 인해서 고도 후유장애가 발생하면은 지급해 주는 특약이 있는데 이 킥보드 단독 사고 난 분이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지급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약간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심의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업계의 변호사님하고 그다음에 대학교 교수님 오셔가지고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토론해서 결론이 안 났는데 투표를 했는데 약 한 70% 정도는 전동 킥보드를 그래도 뭐 이륜차로 봐야 된다, 자동차로 봐야 된다는 거였고 30%는 이거 약관상 그 자동차를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면책 의견을 냈었는데 결론은 뭐 다수결에 따라가지고 전동 킥보드는 운전자 보험에서 말하는 뭐 자동차 사고를 보자라고 해서 보험금이 지급됐을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도 이게 문제되고 있거든요. 어떤 보험회사는 이거 보험금을 지급 안 하다 보니까 소송을 많이 받는 거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법원에서도 툼이 있는데 하급심에서는 이제 교통사고로 본다고 했는데 아직 뭐 대법원 판례가 없습니다. 논쟁은 있지만은 어쨌든 법원에서도 자동차 사고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이륜차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유권상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하면은 뭐 신고도 하고 등록을 하고 오토바이 넘버가 나오는데 뭐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신고할 의무도 없고 넘버도 없으니까 좀 달리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아직 이륜차를 볼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다음에는 그 중국산 킥보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시중에서 그 318만 원에 판매하는 킥보드인데 사양을 보면 대단합니다. 주행 속도가 최대 80km고 그 다음에 주행 거리는 최대 100km에서 120km입니다. 그럼 거의 뭐 오토바이에 뭐 준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 제도라든가 뭐 규정 같은 게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19년도 3월에 한국 소비자원이 발표한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바퀴가 작아 낮은 턱이나 작은 싱크홀에 전복될 수 있다. 둘째, 전자제품에 해당하므로 물이 맺지 않도록 주의하고 비 오는 날에는 운행을 자제한다. 셋째, 타이어의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 넷째, 규격에 맞지 않거나 타사 충전기를 활용하는 것은 배터리 화재의 원인이 된다. 다섯째, 충전은 실내 공간에서 충전하도록 하고 불이 붙기 쉬운 가연 물질은 가까이 두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전동 킥보드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해서 좀 보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가 차도로 가야지 뭐 자전거 도로나 인도로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19년 3월에 이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25km 이하의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가하도록 하고 뭐 면허도 없이 운행하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뭐 결의를 했습니다. 근데 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법 개정이 안 이루어진 거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근데 뭐 법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뭐 안전은 본인이 지켜야죠. 지금 대다수가 자동차 보험처럼 이게 의무보험이 아니니까 뭐 무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고 운전하시는 분도 조심하셔야 되고 뭐 이렇게 걸어가시는 분도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머리를 다쳐가지고 큰 사고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이렇게 간간히 들리거든요. 새로운 이렇게 그 도구가 나왔는데 우리 사회도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걸 마치고 뭐 책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그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재밌게 만들 테니까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